살아계실 때 쓴 상속포기 각서. 그게 내 인생을 바꿔버릴 줄은 몰랐다. 나는 올해 55, 세 남매 중 막내딸이다. 평생 조용히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고 살았다.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. 어릴 적부터 오빠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었다. 성적도 좋고 말도 잘했다. 나는 그저 조용히 눈치만 보는 아이였다. 아버지는 늘 말했다. 사람은 공부로 이름을 남겨야 한다. 공부를 잘했던 오빠들과 달리 성적이 그저 그랬던 나에게 그 말은 넌 아니야처럼 들렸다.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살았다.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대소사는 전부 내 몫이 됐다. 제사 준비, 병원 모시기, 아버지 약 타오기. 큰오빠는 바쁘다며 외면했고 둘째는 연락조차 없었다. 나는 그저 묵묵히 했다.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.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오빠들만 챙겼다. 아빠와 오빠들의 웃음소리를 부엌에서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식었다. 몇 해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. 병원은 차갑고 시간은 길었다. 퇴근하자마자 병실로 달려가 링거를 확인하고 새벽이면 눈을 붙였다. 큰오빠는 여전히 바빴고 둘째 오빠는 여전히 멀었다. 결국 남은 건 나 하나뿐이었다.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. 마른 손끝이 떨렸다. 그 손이 너무 가벼워서 내가 아버지를 붙잡은 건지 아버지가 날 붙잡은 건지 모르겠더라. 얘야,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. 그 말에 눈물이 났다. 아버지, 왜 그런 말씀을? 내가 다 했잖아. 엄마 떠나고 오빠들보다 내가 더 믿음직했어. 진심으로 고맙다.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.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.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.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. 며칠 뒤 큰오빠가 병실 복도로 날 불렀다. 야, 이거 서명 좀 해. 그가 내민 건 상속포기 각서였다. 눈앞이 하얘졌다. 이게 뭐야? 형식이야.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정리해두면 깔끔하잖아. 그 말이 너무 차가웠다. 아직 아버지 살아계신데 왜 지금? 오빠는 짧게 내뱉었다. 괜히 감정 섞지 마. 그냥 찍고 가.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. 평생 오빠에게 대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. 그의 말투, 그 눈빛이 내 어린 시절의 공포를 그대로 끌어냈다. 병실 안에서는 아버지의 호흡기 소리가 들려왔다. 혹시라도 이 일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또 충격받을까 두려웠다. 결국 나는 펜을 들었다.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. 그 서명은 체념이자 자포자기였다. 그래,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건 없었잖아. 그게 나의 첫 번째, 그리고 마지막 복종이었다.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. 장례식 내내 나는 멍하니 아버지의 사진만 바라봤다. 아버지, 고생 많으셨어요.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오빠가 냉정하게 말했다. 각서 썼잖아. 그걸로 끝이야.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. 그때까진 정말 그게 맞는 줄 알았다.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. 밤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. 얘야,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. 그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다.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남편이 변호사라는 걸 알게 됐다.
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말했다. 나 아버지 살아계실 때 상속폭이 각서 썼어. 그분이 놀라며 물었다. 돌아가시기 전에요? 응, 병원에서. 그분은 단호히 말했다. 그건 무효예요.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만 효력이 생깁니다.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다. 그때 처음 알았다. 내가 포기한 건 상속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는 걸. 그날 복도의 공기, 떨리던 내 손, 오빠의 차가운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. 그리고 깨달았다. 아버지는 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걸. 그분의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나를 지켜주고 계셨던 말이었다. 며칠을 고민했다. 정말 소송을 해도 될까?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? 손이 떨렸고 마음이 무거웠다.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. 너가 더 믿음직하다. 고맙다. 그 한마디가 내 등을 밀었다.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. 서류를 내밀 때 손끝이 얼었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. 정식으로 상속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. 며칠 뒤 큰오빠가 전화를 걸었다.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. 너 미쳤냐? 가족끼리 법정에 서겠다고. 나 그냥 내 권리를 찾는 거야. 권리? 내 앞에서 찍소리 한 번도 못 내던 너가 왜 이제 와서 그게 내 본 모습이냐? 그 말에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. 그래, 나 평생 참고 살았어. 근데 이번엔 내 몫을 찾을 거야.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나도 사람답게 살라는 뜻이야. 잠시 정적이 흘렀다. 그가 더 말하려는 순간 나는 전화를 끊었다. 그날 이후 난 더 이상 막내가 아니었다. 내 목소리는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줬다.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. 피상속인 생전 작성된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 없음. 그 한 줄이 내 인생의 새 장을 열었다.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. 그 눈물엔 서러움이 아니라 내가 나로 선다는 확신이 있었다. 그날 밤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. 아버지, 이제 저 무섭지 않아요. 그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. 그게 저한테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이었어요.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. 이제 나는 안다.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건 용기와 자존감이었다는 걸. 나는 드디어 누구의 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서 있었다. 어떤 복종은 상처가 되고 어떤 용기는 평생을 바꾼다.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 덕분에 나는 오늘 나 자신으로 산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 당신의 삶에도 스스로를 믿는 용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.